김민주는 해질녘 창가에 홀로 앉아 있었다. 낡은 아파트의 작은 창문 밖으로는 고즈넉한 골목길이 내려다 보였다. 매일 저녁 같은 풍경이었다. 노인들이 삼삼오오 모여 앉아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고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그러나 그 모든 소리들은 민준에게 닿지 않는 듯했다. 그의 귓께는 오직 거실 한편에 놓인 낡은 괴종시계의 똑딱거리는 소리만이 명료하게 울려 퍼졌다. 그 소리는 마치 그의 고독하고 단조로운 삶의 박자처럼 느껴졌다. 그의 아파트는 작고 낡았지만 나름의 정갈함을 유지하고 있었다. 벽지는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고 가구들은 그의 삶처럼 닳고 닳아 있었다. 부엌에서는 저녁 식사로 대충 끓인 라면 냄새가 희미하게 풍겨왔다. 라면은 그의 일용할 양식이나 다름없었다.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후 민준의 삶은 오직 하나뿐인 딸, 혜린을 위한 것이었다. 혜린이 다 성장하여 자신의 길을 찾아 떠나고 나자 그의 일상은 더욱 조용하고 단출해졌다. 그는 작은 전자제품 수리점에서 일하며 근근히 생계를 이어갔다. 그의 손은 거칠고 굳은 살이 박혀 있었지만 작은 나사못 하나도 놓치지 않는 예리함과 섬세함을 가지고 있었다. 혜린은 착하고 현명한 딸이었다. 그녀는 명문대를 졸업하고 번듯한 직장에 다니며 최근에는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을 앞두고 있었다. 사위가 될 이지훈은 인물 좋고 능력 있는 청년이었다. 재력 또한 넉넉한 집안 출신이어서 민주는 내심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왠지 모를 불안감과 자격지심이 그의 마음 한구석을 짓눌렀다. 자신의 초라한 모습이 혹시라도 딸의 앞길에 누가 될까봐 그는 늘 노심초사했다. 창밖의 어둠이 점점 짙어졌다. 민주는 창틀에 기댄 채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때였다. 밖에서 희미하게 낑낑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려니 생각했지만 소리는 점점 더 또렷해졌다. 무언가에 이끌린 듯 민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문을 열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늦가을 저녁이었다. 쌀쌀한 바람이 그의 뺨을 스쳤다. 그는 우산을 챙기지도 않은 채 골목길 모퉁이로 걸어갔다. 길 모퉁이에 쓰레기통 옆, 축축한 종이 상자 안에서 작은 생명체가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털은 비에 젖어 엉망이었고 몸은 가느다랗게 떨리고 있었다. 버려진 강아지였다. 민주는 한순간 망설였다. 지금 그의 주머니에는 단돈 몇천 원만이 전부였다. 당장 내일 끼니조차 걱정해야 할 판이었다. 이 작은 생명을 거둘 여유 따위는 없었다. 그러나 강아지의 불안하고 슬픈 눈빛이 그의 마음을 붙잡았다. 그 눈빛은 마치 어딘가 자신과 닮아 있는 듯 했다. 외롭고 지쳐 보이는 눈빛. 이 작은 게 그는 주저없이 쭈그리고 앉아 강아지에게 손을 내밀었다. 강아지는 처음에는 경계하는 듯 움찔했지만 이내 민준의 따뜻한 손길에 머리를 비볐다. 민준은 자신의 낡은 작업복 상의를 벗어 강아지를 조심스럽게 감쌌다. 젖은 옷에서 찬 기운이 느껴졌지만 그의 마음은 왠지 모르게 따뜻해지는 것 같았다. 그는 강아지를 품에 안고 천천히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민주는 강아지의 젖은 털을 수건으로 조심스럽게 닦아주고 따뜻한 물을 데워 먹였다. 그리고 자신의 저녁 식사로 남겨두었던 라면의 절반을 강아지에게 내어주었다. 강아지는 허겁지겁 라면을 먹어치웠다.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민준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라면을 다 먹은 강아지는 그의 품에 파고들어 금세 잠이 들었다. 따뜻하고 작은 온기가 그의 가슴으로 스며드는 듯했다.
이 모든 과정을 건너편 빌라에 사는 박할머니가 우연히 창밖으로 목격하고 있었다. 박할머니는 민준을 오래전부터 봐왔다. 겉으로는 무뚝뚝해 보여도 속정이 깊고 착한 사람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할머니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다. 저 양반 여전히 착해 빠졌어. 민준은 잠든 강아지를 품에 안은 채 침대에 앉았다. 그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머리맡 협탁 위에 놓인 낡은 액자로 향했다. 액자 속에는 젊은 시절의 그가 군복을 입고 있었다. 늠름하고 패기 넘치던 청년 김민준. 사진 속에는 그와 함께 밝게 웃고 있는 몇몇 군인들이 있었다. 그는 그 사진을 좀처럼 꺼내놓지 않았다. 아니, 애써보려 하지 않았다. 과거의 영광은 현재의 초라함을 더욱 부각시키는 듯 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무심코 액자를 뒤집어 놓았다. 마치 그 빛바랜 기억들을 다시금 봉인하려는 듯이. 그의 왼쪽 관자놀이에는 희미한 흉터가 있었다. 평소에는 눈에 띄지 않았지만 피곤하거나 깊은 생각에 잠길 때면 무의식적으로 그 흉터를 만지작거리곤 했다. 그 흉터는 그의 과거를, 그리고 그가 숨기고 싶어하는 무언가를 말없이 증명하는 듯 했다. 그는 강아지의 부드러운 털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밤을 맞았다. 그의 주변은 여전히 고요했지만 작은 생명의 온기가 그 고요함 속에 따뜻한 파문을 일으키고 있었다. 내일이면 또다시 고된 하루가 시작될 터였다. 하지만 오늘 밤 그는 조금 덜 외로웠다. 김민준의 딸 김혜린의 결혼식 날이 다가올수록 민준의 마음은 기쁨과 동시에 복잡한 감정으로 뒤얽혔다. 혜린은 어린 시절부터 늘 민준에게 세상의 전부였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홀로 혜린을 키우며 그에게 따른 삶의 이유이자 유일한 빛이었다. 이제 그 빛이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는 것을 보니 대견하고 자랑스러웠지만 동시에 혜린이 화려하고 넉넉한 집안의 사위와 결혼한다는 사실은 민준의 어깨를 더욱 무겁게 짓눌렀다. 예식은 서울 시내의 한 고급 호텔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모든 준비는 사위될 이지훈의 집안에서 도맡았다. 민준은 그저 몸만 가면 된다고 했지만 그는 왠지 모를 위축감을 떨칠 수 없었다. 평생을 허름한 작업복을 입고 살아온 그에게 고급 호텔은 너무나 이질적인 공간이었다. 그는 자신의 낡은 양복을 꺼내 입어보았다. 수십 년 전 혜린의 어머니와 결혼할 때 맞췄던 양복이었다.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빛바랜 감색 양복은 어깨 부분이 살짝 해지고 주름이 자글자글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한없이 초라해 보였다. 이걸 입고 가도 될까? 그는 망설였다. 새 양복 한 벌을 사려고 해도 당장 빠듯한 생활비 때문에 엄두를 낼 수 없었다. 혜린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컸다. 자신의 처지를 굳이 드러내고 싶지 않았고 무엇보다 딸의 결혼식에서 자신이 초라해 보이는 것이 싫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자존심과 현실적인 제약 사이에서 첨예한 갈등이 벌어졌다. 혜린이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날, 자신도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 되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이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 꿈틀거렸다. 괜찮아. 아빠, 정장이야 중요하지 않아. 아빠가 와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며칠 전 혜린은 전화로 그렇게 말했지만 민준의 귀에는 그저 위로의 말로만 들렸다. 그는 낡은 양복을 벗어 다시 옷걸이에 걸었다. 그리고는 작은 한숨을 내쉬었다. 어쩌면 그에게는 딸의 행복보다 자신의 초라함이 더 크게 느껴지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려왔다. 이 변치 않는 현실 앞에서 그는 점점 더 작아지는 기분이었다. 결혼식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민준은 평소처럼 고장난 선풍기를 고치기 위해
고객의 집으로 향했다. 그의 유일한 이동수단은 낡은 오토바이였다. 덜컹거리는 소리를 내며 달리던 오토바이는 갑자기 크크 소리를 내더니 이내 멈춰 섰다. 아무리 시동을 걸어봐도 오토바이는 미동도 없었다. 그는 엔진을 열어보았지만 오래된 부품들은 이미 수명을 다한 듯 보였다. 수리점을 부르자니 수리비가 만만치 않을 것이 뻔했다. 젠장! 민주는 주저앉아 머리를 감쌌다. 오토바이는 그의 발이자 밥벌이 수단이었다. 이것마저 일이 없으면 당장 내일부터 일도 나갈 수 없었다. 게다가 결혼식장까지도 갈 수 없게 되는 상황이었다. 걸어서는 너무 멀었고 택시를 타자니 그럴 만한 형편이 되지 않았다. 이지훈의 집에서 보내준다고 했지만 혜린의 결혼식에 자신의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것도 사실 혜린에게 미안한 일이었다. 이 순간 민주는 자신이 처한 상황이 마치 거대한 장벽처럼 느껴졌다. 그의 일상, 그의 존재를 옥죄어오는 현실의 벽. 그는 이제 더 이상 이 모든 것을 외면할 수 없었다. 딸의 결혼식은 그에게 단순한 행사를 넘어 그의 삶과 존재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야만 하는 피할 수 없는 무대처럼 다가왔다. 그는 낡은 오토바이에 기대선 차에 한참 동안 쏟아지는 가을비를 맞았다. 그의 뺨에는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이 흘러내렸다. 이제 그는 이 초라한 현실을 직면하고 딸을 위해 그리고 자신을 위해 새로운 발걸음을 내디뎌야만 했다. 익숙했던 그의 삶은 이 순간 산산조각 났고 그는 낯선 여정의 시작점에 서게 된 것이었다. 혜린의 결혼식 날 아침이 밝았다. 민주는 낡은 양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섰다.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다. 그는 오토바이가 고장난 탓에 아침 일찍 버스와 지하철을 몇 번이나 갈아타고 호텔에 도착했다. 북적이는 로비에는 화려하고 값비싼 옷을 차려입은 하객들이 삼삼오오 모여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그들 사이에서 민주는 마치 투명 인간처럼 느껴졌다. 그의 존재는 아무도 알아채지 못하는 듯했다. 예식장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민주는 익숙한 얼굴들을 발견했다. 고등학교 동창인 이정호와 최준우였다. 두 사람은 학창시절부터 잘 사는 집안에 똑똑하기까지 해서 민준에게는 항상 부러움의 대상이었다. 졸업 후 정호는 대기업 임원이 되었고 준우는 잘나가는 변호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들은 고급스러운 양복을 빼입고 손목에는 번쩍이는 명품 시계를 차고 있었다. 그들의 옆에는 비슷한 차림의 지인들이 몇 명 더 있었다. 민주는 그들을 애써 외면하려 했지만 이미 그들은 민준을 발견한 뒤였다. 여이, 김민준 여기 있었네. 정호가 비아냥거리는 투로 말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만난 친구를 방이는 기색보다는 묘한 우월감이 서려 있었다. 세상에, 김민준 마치 오랜만이다. 어째 그대로냐. 준우도 거들었다. 그의 눈길은 민준의 낡은 양복과 쭈글쭈글한 얼굴을 훑었다. 아니, 좀 더 늙었나, 하하하. 민준은 애써 미소 지으려 했지만 입꼬리가 경련하듯 떨렸다. 응, 오랜만이다. 잘 지냈어. 잘 지내다마다. 이정호 이 친구는 이번에 전무로 승진해서 차도 바꿨다지 난 뭐. 덕분에 사건도 많이 맞고 잘 나간다. 준우가 으스대듯 말했다. 근데 자네는 요즘 뭘 하고 지내 듣자 하니 동네에서 고물이나 주워다 고친다던데. 아직도 그래. 민준의 얼굴은 일그러졌다. 그는 자신의 직업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친구들의 입에서 고물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순식간에 수치심이 밀려왔다. 그는 고개를 살짝 숙인 채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뭐 그냥 기술 일 하고 있어.
기술 1 2야. 우리가 알던 김민준이 그 정도라니 학창시절엔 우리 중에 제일 똑똑하고 앞날이 창창하다고 그랬는데 말이야. 정호가 혀를 끌끌 차며 말했다. 그의 말 속에는 민준의 현재를 비웃는 노골적인 조롱이 담겨 있었다. 어쩌다 이렇게 됐냐, 군대 다녀오더니 사람이 아주 변했어. 그때 갑자기 군대를 그만둔 것도 그렇고 쯧쯧 민준의 관자놀이에 희미한 흉터가 욱신거리는 듯 했다. 그는 애써 대꾸하지 않고 자리를 피하려 했다. 바로 그때였다. 아빅빅빅. 갑자기 예식장 한가운데서 마이크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더니 사회를 보던 MC가 쩔쩔매기 시작했다. 마이크는 아예 먹통이 된 듯 했다. 식장은 술렁이기 시작했고 MC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호텔 직원들이 급하게 뛰어왔지만 어찌할 바를 몰랐다. 결혼식은 잠시 중단되었다. 민주는 무의식적으로 마이크를 바라봤다. 직업병처럼. 그의 눈은 고장난 마이크의 문제점을 순식간에 파악했다. 송싱이 문제였다. 그는 잠시 망설였다. 나서야 할까 아니면 그냥 모른 척해야 할까. 친구들의 비아냥이 귓가에 맴돌았지만 딸의 결혼식에 차질이 생기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본능적인 책임감이 그의 몸을 움직였다.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민주는 조심스럽게 마이크가 놓인 단상으로 다가갔다. MC와 호텔 직원들은 그를 의아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정호와 준우는 코웃음을 쳤다. 아니, 김민준이 뭘 한다고 마이크 수리공으로 전직이라도 했나? 민준은 그들의 시선을 개의치 않았다. 그는 마이크를 건네받아 능숙하게 분해하기 시작했다. 그의 손놀림은 거칠었지만 그 어떤 전문가보다도 능숙하고 정확했다. 그는 손전등을 꺼내 송싱이 내부를 들여다보고 작은 도구를 이용해 뭔가를 조절했다. 사람들은 그의 행동을 숨죽이며 지켜보았다. 몇몇은 수군거렸다. 누구지 호텔 기술팀인가? 이때 신랑 이지훈과 신부 김혜린이 단상 위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혜린은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걱정스러워했지만 지훈은 민준의 손놀림을 보며 눈빛이 달라지는 것을 느꼈다. 혜린은 지훈에게 작게 속삭였다. 우리 아빠 손재주가 워낙 좋으시긴 해. 예전에 우리 집 가전제품 다 아빠가 고치셨거든.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함께 왠지 모를 신뢰가 피어났다. 민주는 마이크를 다시 조립하고 MC에게 건넸다. 한번 해보시죠. MC는 반신반의하며 마이크를 잡고 입을 열었다.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트와 선명하고 깨끗한 MC의 목소리가 예식장을 가득 채웠다. 사람들은 환호했고 MC는 민준에게 연신감사 인사를 전했다. 민준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다시 하객석으로 돌아왔다. 그의 얼굴에는 작은 만족감이 스쳐 지나갔다. 그러나 정호와 준우의 표정은 사뭇 달랐다. 그들은 이 모든 상황을 똑똑히 지켜보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함께 노골적인 불쾌감과 질투심이 떠올랐다. 헤어, 저 녀석 의외인데. 정호가 중얼거렸다. 안보아가 의외야. 고물 줍는 기술로 마이크나 고치는 거지. 준우가 애써 폄하하려 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떨림이 섞여 있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며 자신들의 지인들에게 말했다. 사실 김민준 저 녀석이 예전에 좀 잘 나갔었거든. 특수부대 출신이랬나. 그래서 우리 중에 제일 특이한 녀석이었지. 근데 봐봐. 지금은 겨우 마이크나 고치고 있잖아. 그 잘나던 놈이 결국은 이렇게 됐다고. 그들은 민준의 과거를 들춰내며 그의 현재를 더욱 초라하게 보이려 애썼다. 그들의 대화는 민준의 귀에 똑똑히 들려왔다. 민준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는 그들의 비난에 익숙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달랐다. 딸의 결혼식이었다. 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이고 있었다. 그의 재능이 이토록 초라하게 비아냥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그는 쓰디쓴 감정을 느꼈다. 그가 마이크를 고치며 잠시 빛을 발했던 그의 숨겨진 능력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새로운 조롱거리가 되어버린 순간이었다. 예식은 김민준이 마이크를 고쳐준 덕분에 다시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다. MC는 능숙하게 식순을 이어갔고 신랑 신부는 서로를 마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민주는 딸 혜린의 환한 얼굴을 보자 잠시 친구들의 비아냥거림을 잊고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딸의 행복만이 가득했다. 하지만 그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신랑 이지훈이 준비한 깜짝 이벤트, 즉 신랑 신부의 어린 시절부터 현재까지의 사진을 담은 영상을 상영할 차례였다. 로맨틱한 배경음악과 함께 대형 스크린이 내려오고 조명이 은은하게 바뀌었다. 혜린과 지훈은 스크린을 바라보며 설렘 가득한 표정을 지었다. 하객들도 모두 스크린에 시선을 집중했다. 자, 그럼 신랑 신부의 아름다운 추억이 담긴 영상을 감상하시겠습니다. MC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영상이 시작될 준비를 했다. 그런데 갑자기 치직 하는 섬뜩한 소리와 함께 스크린이 깜빡거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잠깐의 오류려니 생각했다. 하지만 스크린은 이내 화면이 완전히 나갔고 동시에 호텔의 최신식 음향 시스템마저 먹통이 되어버렸다. 방금 전 마이크 고장과는 비교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였다. 예식장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다. 행복했던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불안과 당혹감이 하객들 사이로 퍼져나갔다. 호텔 기술팀 직원들이 우르르 달려왔다. 그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장비를 이리저리 만져보았지만 문제는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죄송합니다. 잠시 시스템에 오류가 생긴 것 같습니다. 기술팀장은 연신 고개를 숙였다. 하객들 사이에서는 웅성거리는 소리가 커졌다. 몇몇은 시간을 확인하며 불평했고 어떤 이들은 이미 지루해하는 표정이었다. 곧이어 335 자리를 뜨려는 사람들도 보였다. 민주는 자신의 딸 혜린과 사위 지훈의 얼굴을 바라봤다. 혜린의 얼굴에는 실망감과 안쓰러움이 가득했고 지훈 역시 애써 침착하려 했지만 어쩔 수 없는 난감함이 역력했다. 그들의 결혼식, 평생 단 한 번뿐인 소중한 순간이 이렇게 망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민준의 가슴은 미어지는 듯했다. 이곳은 단순한 결혼식장이 아니었다. 혜린의 꿈과 행복이 펼쳐져야 할 상징적인 무대였다. 이 무대가 망가지는 것을 그는 도저히 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 아빠. 혜린의 떨리는 목소리가 민준의 귓가에 들리는 듯했다. 민준은 자신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직감했다.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민준이 조심스럽게 기술 팀원들 사이로 걸어 들어가자 그들은 의아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다. 기술팀장은 불쾌한 표정으로 말했다. 손님, 지금은 민감한 상황이니 방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런 쪽으로는 좀 압니다. 민주는 침착하게 대답하며 장비들을 훑어보기 시작했다. 그때 저 멀리서 이정호와 최준우가 민준을 비웃는 듯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아이고, 김민준, 저 친구 또 나선다네. 아까 마이크나 고치던 실력으로 뭘 어쩌겠다는 거야. 정호가 비아냥거렸다. 그러게 말이야. 전력 시스템이나 음향 시스템은 동네 전자제품 고치는 거랑은 차원이 다르다고. 괜히 나서서 망신만 당하는 거지. 준우도 거들었다. 그들의 말은 굳이 들으려 하지 않아도
민준의 귀에 똑똑히 박혔다. 민준은 그들의 시선과 비난을 애써 무시하려 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했다. 그들의 조롱은 그의 자존심을 긁었지만 동시에 그에게 더 큰 책임감을 안겨주었다. 그는 오직 혜린의 행복만을 생각했다. 기술팀원들은 여전히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예식장은 더욱 어수선해졌다.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는 거야? 다른 식장으로 옮겨야 하는 거 아니야? 불평의 목소리가 점점 커져갔다. 민준의 임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혔다. 그는 자신의 어깨에 놓인 거대한 압박감을 느꼈다. 혜린과 지훈이 그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미안함과 함께 간절한 희망이 담겨 있었다. 그들의 눈빛은 민준에게 제발 도와달라고 외치는 듯했다. 민준은 숨을 크게 들이쉬었다. 그의 관자놀이의 흉터가 다시금 욱신거리는 듯했다. 그는 이전에 군에서 겪었던 수많은 위기 상황들을 떠올렸다. 예측 불가능한 전장 속에서 복잡한 전자 시스템을 고쳐내야 했던 절박한 순간들. 그때마다 그는 침착함을 잃지 않고 문제를 해결해냈다. 그의 뇌리 속에는 과거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지금 그는 또다시 홀로 그 모든 문제에 맞서야 했다. 그는 기술 팀원들을 밀어내고 제어 시스템이 있는 곳으로 다가갔다. 복잡하게 얽힌 전선들과 수많은 버튼들. 일반인이라면 머리가 아플 지경이었지만 민준의 눈은 마치 정교한 스캐너처럼 모든 것을 읽어내려갔다. 그는 단 하나의 오류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집중했다. 호텔 직원은 멀찍이 서서 그를 불안한 눈빛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박할머니 역시 하객석에 앉아 민준을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땀이 흥건했다. 이 순간 민준은 완벽하게 고립된 채 오직 자신의 능력과 과거의 경험만을 의지해야 했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그의 어깨를 짓누르는 압력은 더욱 커져갔다. 그는 알고 있었다. 이제 자신에게 남은 시간은 얼마 없다는 것을. 이 위기를 넘어서지 못하면 딸의 결혼식은 완전히 망쳐질 터였다. 김민준의 손은 빛의 속도로 움직였다. 그는 제어 패널의 복잡한 회로들을 훑어보며 마치 거미줄처럼 얽힌 전선들 사이에서 문제의 근원을 찾아내려 했다. 그의 이마에서는 땀방울이 비 오듯 쏟아져 내렸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날카로웠다. 주위의 모든 소음은 사라지고 오직 그의 귀에는 정의 회로의 미세한 흐름과 장비들의 숨소리만이 들리는 듯했다. 그는 손끝의 감각을 통해 미세한 진동과 온도 변화를 감지했다. 그는 가장 먼저 전력 공급 장치에 문제가 있음을 직감했다. 장치 표면에 손을 대자 미미한 열감이 느껴졌다. 그는 과감하게 몇몇 스위치를 내리고 다시 올리기를 반복했다. 주위의 기술팀 직원들은 그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고 불안한 눈빛으로 지켜볼 뿐이었다. 그들은 민준이 혹시라도 더 큰 문제를 일으킬까봐 노심초사했다. 정호와 준우는 멀리서 혀를 차며 말했다. 봐봐, 아무거나 건드리고 있잖아. 저러다 더 망가뜨리지. 민준은 그들의 비웃음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그의 관자놀이에 흉터를 무심코 만졌다. 그 순간 그의 뇌리 속에서 과거의 기억들이 선명하게 스쳐 지나갔다. 폭풍우가 몰아치던 밤, 통신 시스템이 완전히 먹통이 되어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위기에 처했던 아찔한 순간, 그는 맨손으로 오직 직감과 타고난 기술력으로 그 복잡한 시스템을 고쳐냈다. 그날 밤 그는 수많은 생명을 구해냈다. 그 흉터는 바로 그때 생긴 것이었다. 그의 손은 무의식적으로 특정 부품을 향했다.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 미세한 균열. 바로 그것이었다. 민주는 주머니에서 작은 도구를 꺼내 균열이 생긴 부품을 조심스럽게 분리했다. 그리고는 낡은 작업복, 안주머니에서 미리 준비해둔 듯한 작은 여분 부품을 꺼내 들었다. 그것은 언젠가 버려진 전자제품에서 떼어내 보관해 두었던 부품이었다. 그는 망설임 없이 그 부품을 능숙하게 교체했다. 그의 손놀림은 마치 숙련된 외과의사가 집도를 하는 듯 정교하고 신속했다. 자, 잠깐만요. 기술팀장이 놀라서 소리쳤다. 그렇게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됩니다. 하지만 민주는 이미 그의 말을 듣지 못하는 듯했다. 그는 마지막 나사못을 조이고 모든 연결 부위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리고는 그의 눈을 감고 마치 숨을 고르듯 잠시 멈췄다. 모든 것이 멈춘 듯한 침묵. 예식장 안의 모든 하객들은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민준을 응시했다. 그들은 그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왠지 모를 긴장감에 사로잡혔다. 정호와 준우의 얼굴에는 노골적인 비웃음과 함께 불안감이 스치기 시작했다. 설마 저 녀석이. 그들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민준을 바라봤다. 민준은 천천히 눈을 뜨고 마지막 스위치를 올렸다. 지직, 짧은 잡음과 함께 예식장 대형 스크린이 환하게 켜졌다. 그리고 이어서 아름다운 오케스트라 선율이 웅장하게 울려 퍼졌다. 스크린에는 신랑 신부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다. 와! 예식장은 순식간에 환호성으로 뒤덮였다. 몇몇 하객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놀라움, 안도감, 그리고 진심 어린 존경의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그들은 방금 전까지 무시하고 비웃었던 초라한 차림의 남자가 이 모든 위기를 해결해낸 영웅이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듯했다. 혜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민준에게 달려와 와락 안겼다. 아빠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녀의 목소리는 감격으로 떨리고 있었다. 지훈 역시 민준에게 다가와 깊이 허리 숙여 인사했다. 아버님,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결혼식이 망가질 뻔했는데 정우와 준우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그들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렸고 입은 벌어진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방금 전까지 그들이 쏟아냈던 비아냥과 조롱은 이제 그들에게 부메랑처럼 돌아와 심장을 꿰뚫는 듯했다. 주변 하객들의 시선이 그들에게 꽂히는 것을 느꼈다. 그 시선들 속에는 비난과 경멸이 뒤섞여 있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고개를 들 수 없었다. 김민준의 승리는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한 것을 넘어 그의 진정한 가치와 명예를 회복하는 순간이었다. 그의 손에 의해 고쳐진 시스템은 예식장의 분위기뿐 아니라 그 자신에게 드리워졌던 그림자마저 걷어냈다. 예식장의 분위기는 김민준의 활약으로 완전히 반전되었다. 스크린에서 흘러나오는 아름다운 영상과 음악은 신랑 신부의 행복을 더욱 빛나게 해주었고 하객들은 진심으로 그들을 축복했다. 민주는 딸 혜린과 사위 지훈의 밝은 미소를 보며 가슴 벅찬 행복을 느꼈다. 그의 눈가에는 따뜻한 이슬이 맺혔다. 바로 그때였다. 예식장 문이 다시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섰다. 그는 늠름한 체구에 위험 있는 표정을 하고 있었으며 가슴에는 빛나는 별 3개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삼성 장군, 김동현 진동쉔 장군이었다. 장군은 민준을 발견하자마자 성큼성큼 다가왔다. 이지훈의 아버지가 놀라 황급히 장군에게 다가가 허리 숙여 인사했다. 장군님, 이렇게 귀한 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동현 장군은 인자하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시선은 이내 민준에게로 향했다. 그는
민준의 어깨를 툭 치며 활짝 웃었다. 김민준 상사자네, 여기서 뭘 하고 있나? 설마 또 고장난 거 고치고 있었나? 주위의 모든 시선이 민준에게로 향했다. 특히 이정호와 최준호는 장군의 등장에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들은 황급히 자리를 뜨려 했지만 이미 장군의 시선에 포착된 뒤였다. 장군은 정호와 준우를 향해 싸늘한 목소리로 말했다. 자네들, 이 사람이 누군지 아나? 정호와 준우는 움찔하며 고개를 숙였다. 저야 김민준 씨 고등학교 동창인데. 정호가 더듬거리며 말했다. 장군은 그들의 말을 끊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이 사람은 김민준, 내 특수작전 전자전 부대에서 가장 뛰어난 능력을 가진 베테랑이었다. 자네들이 말하는 고물이나 고치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다. 몇 년 전 사막의 폭풍 작전에서 통신 시스템이 완전히 마비되어 수백 명의 목숨이 경각에 달렸을 때 이 사람이 목숨 걸고 홀로 시스템을 복구해냈다. 그 덕분에 우리 모두 살 수 있었다. 자네들의 목숨도 이 사람 덕분에 살아난 것일지도 모른다. 장군의 한마디 한마디는 천둥처럼 예식장 안에 울려 퍼졌다. 정호와 준우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해졌다. 그들은 장군의 위압감에 눌려 결국 무릎을 꿇고 말았다. 그들의 입에서는 더 이상 어떤 조롱이나 비웃음도 나오지 않았다. 오직 수치심과 공포만이 가득했다. 장군은 차가운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자네들, 지금이라도 당장 이 자리에서 사과해라. 그리고 다시는 이분을 함부로 대하지 마라. 정호와 준우는 고개를 숙인 채 겨우 죄송합니다 라고 중얼거렸다. 그들은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 속에서 황급히 예식장을 빠져나갔다. 그들의 비열한 시기와 오만함은 결국 이렇듯 처참한 몰락으로 끝을 맺었다. 결혼식이 끝나고 민주는 지훈과 함께 조용한 곳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지훈은 연신 민준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아버님,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혜린이의 결혼식이 빛날 수 있었어요. 저는 아버님이 이렇게 대단한 분이신 줄 몰랐습니다. 민주는 쑥스러운 듯 웃었다. 대단하기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뿐이야. 김동현 장군도 그들에게 다가왔다. 장군은 민준에게 따뜻한 눈빛으로 말했다. 민준 상사, 오랜 시간 동안 자네를 찾아다녔네. 자네의 그 뛰어난 기술력과 정신력은 국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해. 다시 군으로 돌아오라는 말은 않겠네. 하지만 우리 군의 전자전 훈련 프로그램에 자네가 고문으로 참여해 주었으면 하네. 젊은 인재들에게 자네의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해주게. 민준의 눈이 커졌다. 군 고문이라니.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제안이었다. 안정적인 수입은 물론 그의 재능을 국가를 위해 다시 펼칠 수 있는 기회였다. 그의 마음속에 잠자고 있던 열정이 다시금 타오르는 듯했다. 장군님, 감사합니다. 민주는 진심으로 감격하여 고개를 숙였다. 지우는 옆에서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봤다. 그리고는 민준에게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님, 오늘 아버님은 저에게 가장 큰 가르침을 주셨어요. 한 사람의 가치는 그가 가진 재산이나 외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진 능력과 마음,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용기에 있다는 것을요. 민주는 지훈의 어깨를 두드렸다. 그래, 아들아, 삶은 늘 예측 불가능하지만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는 법이란다. 그들은 잠시 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마주 보았다. 민준의 마음속에는 오랫동안 짓눌러왔던 무게가 사라지고 새로운 희망과 평화가 찾아왔다. 그의 삶은 이 작은 결혼식장에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한 것이었다. 그의 진짜 가치는 빛을 발했고
그는 마침내 자신에게 진정으로 어울리는 자리와 인정을 받게 된 것이다. 2년 후, 김민준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낡은 수리점에서 고물 전자제품을 고치는 외로운 노인이 아니었다. 그는 김동연 장군의 제안을 받아들여 국방부 산하 전자전기술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그의 탁월한 지식과 실무 경험은 젊은 장교들과 기술자들에게 귀감이 되었고, 그는 군 내부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인정받았다. 그의 수첩에는 늘 바쁜 일정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지만 그는 그 모든 순간을 즐기고 있었다. 하지만 민주는 자신의 재능을 국가만을 위해 사용하고 싶지 않았다. 그는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다. 결혼식에서 겪었던 경험은 그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 돈이 없거나 배움의 기회가 없는 청년들이 기술을 배워 자립할 수 있도록 돕고 싶었다. 그는 퇴직금과 자문료를 모으고 이지훈의 도움을 받아 작은 전자제품 수리기술 교육센터를 설립했다. 그의 옛집이 있던 동네의 낡은 건물을 개조한 곳이었다. 어느 화창한 오후, 민주는 교육센터 강의실에 서 있었다. 칠판에는 복잡한 회로도가 그려져 있었고 그의 앞에는 수십 명의 젊은이들이 빼곡히 앉아 그의 강의를 경청하고 있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배움에 대한 뜨거운 열망이 가득했다. 민주는 능숙하게 납땜 인두를 들고 고장난 회로 기판을 수리하는 시범을 보였다. 그의 손놀림은 여전히 섬세하고 정확했다. 여러분, 기술은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닙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힘이 있었다. 기술은 세상을 이롭게 하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우리가 가진 기술로 누군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값진 일은 없을 겁니다. 강의실 한쪽 구석에는 그가 예전에 주워온 강아지 복돌이가 편안하게 앉아 민준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제 털은 윤기가 흘렀고 몸집도 꽤 커져 있었다. 복돌이는 민준의 가장 충실한 동반자였다. 민준이 칠판에 기술은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봉사하는 것이다 라고 적자 복돌이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그를 바라봤다. 강의가 끝나자 한 청년이 민준에게 다가와 고개를 숙였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덕분에 저도 이제 제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고 고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제 삶에 다시 희망이 보입니다. 민준은 따뜻하게 청년의 어깨를 두드렸다. 그의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가 번져 있었다. 그는 과거의 자신을 보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때의 자신은 절망 속에서 헤매고 있었지만 지금은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뭉클했다. 창밖으로는 석양이 붉게 물들고 있었다. 민주는 강의실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예전에는 낡은 골목길과 초라한 자신의 모습만이 보였던 그 창문 밖에는 이제는 높은 건물들이 솟아오르고 젊은이들이 활기차게 오가는 번화한 거리가 펼쳐져 있었다. 그의 삶처럼 세상도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하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재능을 통해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았고 그 의미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있었다. 그의 두 번째 봄은 이렇듯 따뜻하고 풍요로웠다. 그는 혜린의 결혼식에서 겪었던 비아냥과 수치심을 넘어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고 자신만의 빛을 발하는 존재가 되었다. 그의 삶은 더 이상 고독하지 않았다. 사랑하는 딸과 사위, 그리고 그를 따르는 수많은 젊은이들, 그리고 충직한 복돌이까지. 그의 주변은 따뜻한 온기로 가득했다. 마지막으로 민주는 창밖의 노을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인생은 정말 알 수 없는 거구나. 그의 얼굴에는 평화와 만족감,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가득 담겨 있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김민준 씨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삶은 때때로 예상치 못한 시련을 안겨주지만 우리가 가진 진정한 가치와 용기를 잃지 않는다면 언제든 두 번째 봄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이 이야기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기적 같은 순간들이 가득하기를 응원합니다. 이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어떤 흥미로운 이야기가 펼쳐질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